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급 명령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급 명령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의 그런 차이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은 지급 명령은 독촉 절차로 소송 비용도 정식 소송 절차보다 10분의 1가량 저렴하고 기간도 보통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소송보다 훨씬 간이한 절차죠. 그래서 정식 소송을 가기에는 시간이나 금액 면에서 좀 부담스럽고 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대인을 조금 압박을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급 명령 단계를 거치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급 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소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임대인이 또 전세 사기꾼이라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라고 하면 어차피 송달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 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을 가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또 지급 명령은 지급 명령 결정문을 임대인이 송달받고 나서 2주 내로 이의 제기를 안 해야 확정이 돼서 임대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할 게 뻔한 사람이다, 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면 바로 소송을 가는 게 낫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전자소송을 치면 여기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저는 지금 변호사니까 변호사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때는 여기 공인인증서 까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서류 제출을 보면 민사서류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지급명령 신청 이 탭을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 바로 지급명령 신청서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고, 이거는 제가 지금 대리인이라서 대리인 작성으로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때는 이런 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사건명 보시면 여기 쭉 나와요. 여기 쭉 아래쪽을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있죠? 이걸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소가라는 거는 내가 못 받은 보증금을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여기 1억이 이렇게 채워져요. 자, 그 다음에 관할법원, 이게 좀 중요한데요. 관할법원은 채무자, 그러니까 즉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주소지로 하거나 혹은 채권자, 세입자죠. 이 세입자 주소지 관할에 법원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로 해야 되는지,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찾아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급명령 절차는 관할법원을 잘못 잡으면 아예 각하가 되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 실비 그런 인지 송달료 이런 것도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관할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보통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그런 주소지까지는 잘 모르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는 임대인 주소만 알고 계신 경우가 좀 대부분이겠죠. 그렇다면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 찾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관할법원 찾기 탭을 누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인천 강화군에 사는 사람이다 하면 강화군 검색을 해요. 여기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강화군 같은 곳은 좀 인구가 적은 지역이어서 관할 군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나온 요 인천지방법원을 바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면 지급명령인 경우에는 강화군 법원을 클릭하라고 돼 있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입력 누르시고, 채권자, 이거는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는 사람, 세입자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이제 정보를 쓰시면 돼요. 여기 임의로 아무거나 써볼게요. 주소지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내 주소지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그냥 연습삼아 하는 거니까 강화군청 주소지로 넣을게요. 지금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강화군청 주소지로 넣을게요. 지금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강화군청 주소지로 넣을게요. 지금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강화군청 주소지로 넣을게요. 지금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강화군청 주소지로 넣을게요.
송달 주소는 뭐 이 주소와 동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무자, 즉 임대인이죠.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 임대인의 정보를 또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인격 구분은 이제 자연인이죠. 사람인 경우엔 자연인이고, 만약에 임대인이 뭐 법인이다 이러면 법인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게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보통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소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당사자 명에도 법인의 정식 이름을 쓰셔야 되고요. 뭐 주식회사, 임대인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인이라는 전제 하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 주소나 뭐 기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임대인 주소가 있다면은 그걸로 넣어서 이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아시는 정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저장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건 지금 제가 변호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리인 입력을 꼭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일단 채워 넣어볼게요. 이제 청구 취지 입력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내가 뭐 이 집주인한테 얼만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요거를 작성 예시 누르시면은 민사채무가 있죠. 요걸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가를 1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1억은 여기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날짜를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내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연손해금은 해당 집에서 완전히 퇴거를 하신 분들만 청구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위해서 짐을 일부 두고 계시거나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분들이나 주민등록을 아직 빼지 않은 세입자분들은 그 집을 아직 점유 중인 거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완전히 퇴거를 했다는 전제 하에 지연손해금을 한번 청구해 볼게요.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퇴거하신 날 있죠? 그 퇴거하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10월 1일에 퇴거를 했다 하면 2023년 10월 2일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독촉 절차 비용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청구 원인, 이것도 작성 예시를 눌러보세요.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민사채무 요 보시면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이제 자기의 정보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날짜라든지 주소, 뭐 언제 퇴거 일자인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다 자기 사정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 막 쭉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하시는 분들이 뭐 100%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아니고 이제 이 해당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쓰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 등본이랑 부동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이거 필수적으로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파일 첨부를 누르고요. 보시면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하시면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이렇게 등록이 됐죠. 지금 제가 변호사 회원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넣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위임장을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기타로 아까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 집에서 퇴거를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그 집에서 완전히 퇴거를 했다 하면 이제 주민등록까지 만약에 빼셨으면은 그 주민등록 초본을 내시거나 아니면 퇴거하고 나서 임대인한테 퇴거 사실을 알린 문자나 그 방에 이삿짐을 모두 뺀 후에 그 비어있는 그 집을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작성 완료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쓴 정보들이 다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쭉 확인을 해보시고 다 이상이 없으면은 이거 클릭하시고 확인을 소송비용 납부하라는 탭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22시 전에 하면은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뭐 얼마고 뭐 계좌번호 뭐 이런 게 안내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에 따라서 납부를 하시면 되고 이 소송비용을 납부를 해야 법원에서 일 시작해요. 요걸 안 하면은 그냥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사건이.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바로바로 입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급명령 이제 실제로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대로만 다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따라서 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좀 열의를 갖고 좀 진행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